안녕하세요. 강력한 AI 모델, LLM 같은 거요. 이걸 특정 작업에 딱 맞게 조정하는 건 늘 큰 숙제였죠. 시간도 들고 비용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꽤 복잡한 과정이죠. 근데 만약에요. 그냥 이 작업 좀 해줘 하고 말로 설명만 하면 AI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모드로 착 바뀌면 어떨까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오늘 바로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연구, 텍스트로 로라, Instant Transformer Adaption, 이 논문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T2LoRa, 줄여서 T2L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T2L이요?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복잡한 파인튜닝 과정 없이 그냥 자연어 설명만으로 LLM을 원하는 작업에 즉시 맞추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와, 모델 튜닝의 그 복잡한 걸 다 건너뛰고 거의 요청 즉시 실행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T2L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AI 모델 활용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진전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특정 작업,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풀이 아니면 텍스트 요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잘하게 만들려면 보통 로라 같은 기법으로 파인 튜닝을 했죠. 근데 이게 작업마다 데이터셋도 모으고 학습시키고 설정값 맞추는 게 솔직히 좀 번거롭고 자원도 많이 필요했잖아요. 맞습니다. 뭐랄까, 각 요리마다 새로 장보고 레시피 처음부터 익히는 거랑 비슷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T2L은 여기서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좀 영리한 접근을 써요. 하이퍼 네트워크요? 네.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서는 LLM이죠. 이 LLM을 위한 맞춤 설정값, 구체적으로는 로라 어댑터를 즉석에서 생성해주는 설정값 생성기 네트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설정값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네. 근데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이 생성기의 유일한 입력이 바로 그 작업에 대한 자연어 설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프랑스어로 번역해줘 이런 문장 하나로요. 와, 그냥 설명만으로 설정값을 만든다니 정말 간편해 보이는데요? 근데 성능은 어떨까요? 기존 방식만큼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논문을 보면요. 놀랍게도 기존에 잘 학습된 로라 어댑터를 꽤 정확하게 복제해낼 수 있었어요. 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작업 설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응하는 능력, 이걸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일반화 능력까지. 네. 특히 지도 파인 튜닝, SFT 방식으로 학습시켰을 때 이런 제로샷 성능이 더 두드러졌다고 하고요.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벤치마크인 GSM-8K나 코드 생성 능력 보는 휴먼 이벨 같은 곳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라마나 지마 같은 다른 모델에서도 잘 작동했다고 합니다. 와, 처음 보는 작업에도 바로 적응한다니 대단한데요?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정말 기존 파인튜닝이나 아니면 프롬프트에 예시 여러 개 넣어주는 ICL 방식보다 더 빠르고 경제적인 게 맞나요? 네, 바로 그 점이 T2L의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 작업 적응 방식을 일종의 압축된 지식 형태로 학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압축된 지식. 네. 그래서 각 작업마다 모델 전체를 새로 학습시키거나 ICL처럼 많은 예시를 컨텍스트 창에 막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논문 부록을 보면 계산량, FLOPS 비교가 나오는데 T2L이 3샷 ICL 방식보다 4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나와요. 4배 이상이요? 와. 네, 단 한 번의 순전파 계산만으로 필요한 어댑터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니까요. 이건 정말 큰 시간 그리고 비용 절약이죠. 특히 좀 제한된 자원으로 빠르게 여러 실험을 해야 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렇군요. 계산 효율성이 4배 이상이라는 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그 입력하는 설명 자체의 중요성도 클 것 같아요. 설명이 좀 애매하거나 이상하면 성능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논문에서도 다양한 설명을 테스트했는데요. 예상대로 작업 내용과 잘 맞는 설명은 이게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냥 무작위 문자열이나 전혀 엉뚱한 작업 설명을 넣으니까 성능이 확 떨어졌죠. 아, 그렇군요. 설명의 질이 성능과 직결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설명을 통해서 단순히 작업뿐만 아니라 모델의 응답 스타일까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엿보였다는 거예요. 스타일까지요. 설명을 잘 쓰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겠네요. 결국 이 T2L 기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저는 이게 AI 전문화의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민주화요.
네. 이전에는 특정 작업을 위한 고성능 모델을 만들려면 상당한 데이터랑 컴퓨팅 자원, 그리고 또 전문 지식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랬죠. 거죠. 논문의 그 티스넷 시각화를 보면요. TTL이 학습 과정에서 의미적으로 비슷한 작업들을 스스로 이렇게 그룹화해서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스스로 그룹화해서? 네. 이건 단순히 설명을 키워드로 매칭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텍스트 투 로라는 복잡한 AI 모델 튜닝 과정을 마치 옆 사람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술이네요.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고 잘만 활용하면 훨씬 더 다재다능한 AI 시대를 열 수도 있겠고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품질의 설명에 좀 의존하는 면이 있고요. 제로샷 성능이 기존에 잘 튜닝된 모델만큼 완벽하지는 않죠. 또 앞으로 더 효율적인 다른 적응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텍스트 설명으로 특정 작업에 대한 적응을 생성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설명이 훨씬 더 복잡하고 창의적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를 요약해줘. 근데 셜록 홈즈처럼 추리 과정을 강조하면서 위트 있게 써줘. 이런 식으로요. 와, 재밌겠는데요? 네, 아주 구체적인 스타일이나 페르소나 아니면 여러 기술의 조합을 설명으로 요구한다면요. 과연 모델이 단순히 정해진 벤치마크 작업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미묘한 요구사항까지 즉석에서 구현해낼 수 있게 될까요? 어쩌면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죠.